안녕하세요. 혜원여고의 진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교 순위 100위 안에 대학교들 중에서 지원이 좀 이렇게 용이한 대학교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원이 용이하다는 말은 막 이제 원서 넣는다고 다 합격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지원이 정말 좀 편하게, 원래는 이제 미국 대학교가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내신, 그 다음에 SAT나 ACT, 혹은 토플도 필요하고 에세이도 필요하고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등등등등등 뭐 스포츠 활동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말고 좀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거의 내신만으로 뽑아주는 학교들, 내신 플러스 약간 더 해서 뽑아주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미국 대학교를 지원하시고자 하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커먼 앱입니다.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미국 대학교들이 이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기다 원서 넣으면 이렇게 원서 받아준다. 우리나라의 뭐 진학사 같은 그런 형태의 대학 지원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뭐 이제 기본 포맷에 맞춰갖고 뭐 이렇게 입력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좀 여러 가지 거 넣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서브밋하면 각 대학에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갖고 내가 이제 입학 심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미국 대학교들은 예를 들어 이제 UC 같은 경우는 자기네 UC 그 지원서가 따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CSU도 CS 지원서가 따로 있고요. 텍사스 대학교들 같은 경우도 텍사스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커먼 앱도 쓰지만 우리는 커먼 앱 안 쓰고 우리 학생들 뽑고 싶어서 이런 지원 시스템 만들었어 라고 해서 따로 또 이렇게 지원 시스템이 있는 곳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그냥 이제 자기네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잘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꽤 많은 학교들이 지금은 우리 유학원들 이제 혹은 교육재단과 제휴를 해갖고 좀 더 너희들 이제 쉽게 이제 원서 지원해, 우리는 뭐 국제학생들 많이 받을 준비가 됐어 하고 좀 더 입학 원서를 좀 쉽게 보낼 수 있는 곳들이, 학교들이,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 중에서, 그런 학교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상위권 100위 이내,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상위권 100위 이내 학교들이면 보통은 좀 까다롭게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쉽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학교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코네티컷 대학교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코네티컷. 미국 대학교 랭킹 67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랭킹은 먼저 이제 US 뉴스 랭킹입니다. 미국에는 미국 대학교를 평가하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곳이 바로 US 뉴스 월드 앤 리포트 순위인데요. 이 순위 중에서 67위. 67위면 굉장히 이제 상위 랭킹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인데 여기도 좀 쉽게 유학원들을 통해서 좀 쉽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게 지원할 때는 내신, 고등학교 내신하고 토플 성적, 토플 성적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 에세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학교들은 뭐 이제 에세이 필요 없는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여기는 에세이까지 들어갑니다. 에세이까지 들어가고 추가 서류로는 추천서, 만약에 이제 들어가면 추천서 이제 2부 들어가야 됩니다. 혹은 우리나라 이제 대학 때 필요한 수능 점수도 혹시 있으면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내가 내신이 좀 낮은데 나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야라고 어필할 때 수능 점수, 이거는 이제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보강 서류는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력서라든가 등등등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성적표, 그 다음에 토플 점수, 그리고 에세이, 이 세 가지만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이 코네티컷 대학교입니다. 코네티컷 대학교는 이제 퍼블릭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이제 주립대학교 중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미국 동북부에 있습니다. 동북부 보스턴하고 뉴욕 중간에 있는 학교고요. 의대, 치대, 약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립대학교 치고는 특이하게 외국인 학생을 의대에서, 본과에서 받아주는 학교입니다. 이제 물론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네티컷 대학교이면서 랭킹도 높은 대학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영학이라든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특히 회계학 쪽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보험계리학 이런 것도 되게 발달되어 있는 학교가 바로 코네티컷 대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72위에 아메리칸 대학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코네티컷 대학교는 다이렉트 입학을 이제 받아주는데, 아메리칸은 다이렉트까지는 아니고 패스웨이로 형태로 해서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전형들을 오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패스웨이 전형을 들어갔다가 1학년은 패스웨이 전형으로 공부를 하고 2학년 본과정에 합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대학교이고요. DC에 있기 때문에 사회학,
보안, 정치, 경제 뭐 이런 분야가 좀 발달된 대학교입니다. 엔지니어링 이론 쪽은 조금 약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일러 대학교에 있습니다. 베일러는 이제 텍사스, 남부 텍사스의 웨이코라는 지역에 있는데, 웨이코는 한국 기업들이 그 근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인턴십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교이고요. 이 대학교는 그 웨이코라는 그 도시 안에서 베일러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족처럼 그 도시 사람들과 함께 베일러 대학교 학생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학교고, 제가 굉장히 이제 추천하는, 굉장히 저는 이게 인상이 너무 좋고 상당히 추천하는 대학교이고요. 랭킹도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성적이 좀 좋으면 메리트 스콜라십 줍니다. 아까 그 코네티컷 대학교도 스콜라십이 있습니다. 스콜라십이 있고 주립대학교지만 있고, 이게 베일러 대학교도 자학금을 제공하는 그런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곤자가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름이 좀 익숙지는 않으시죠? 곤자가 대학교, 워싱턴주, 이렇게 서북부에 있는 워싱턴주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사립대학교인데요. 워싱턴주에서 넘버원 대학교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유도비라고 보통 부르죠. 유도비 이제 랭킹 1입니다. 이제 제일 높은 학교고, 그 다음이 곤자가 대학교가 랭킹 2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립대학교들의 특징이 뭐 어떤 특징이냐면, 약간 동문들이 굉장히 끈끈해요. 끈끈하고 그 네트워크가 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이 워싱턴주 시애틀 이쪽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본사가 여기 있고요. 아마존도 이제 이쪽에 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잉사도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뭐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실 거는 한 주는 거의 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 안에서 랭킹 2 대학교고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학교고 나름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취업이 굉장히 딴 데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강한 대학교이고요. 곤자가 대학교는 우리나라 서강대학교하고 똑같은 캐톨릭계 예수회 쪽이거든요. 캐톨릭계 사립대학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랭킹 89위에 뉴욕 주립대학교 버팔로가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가 전반적으로 뭐 지원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학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탑3 학교가 보통 이제 빙햄튼, 스토니브룩, 버팔로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 더 치면 알바니까지 이제 포함시키는데요. 어쨌든 이제 순위 버팔로 같은 경우에 늦게까지 원서도 갖다 주고, 이제 아마 7월까지 받아주고 있어서, 혹시 뭐 올해 지원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막 급한데 뭐 이러면 지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7월이 아직 안 됐잖아요. 7월 초반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이고요. 버팔로 학교가 랭킹이 항상 이제 80위에서 90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이제 대학교인데, 그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교 중에 하나이고요. 경영학이라든가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다 괜찮은 대학교입니다. 여기가 약간 더 용이하게 이제 입학을 받아준 학교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97위 5번 대학교가 있습니다. 5번 대학교는 사실 이제 모르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름이 약간 익숙치 않은 이제 그 도시 이름 딴 학교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는 엘라바마 주에서 플래그십 주립대학교, 그러니까 그 주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학교입니다. 그 주에 인재들이 많이 지원하는, 왜냐면 이제 주 밖을 벗어나면 인스테이트 학비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 내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에서 주립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인스테이트 학비라고 해서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주 밖으로 사실 벗어나지 않아요. 주립대를 갈 때는. 그래서 이제 5번 대학교는 이제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센 주립대학교. 그러면서 바로 근처에 그 알라바마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이 이제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중에 인턴십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유리한 면들을 갖고 있고요. 근처의 대도시로는 아틀란타가 이제 주가 다르긴 한데, 좀만 가면 이제 아틀란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주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위, 같은 이제 97위인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의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원래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입니다. UIU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 다음에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UIC라고 부릅니다. UIC는 시카고에 있는 유일한 주립종합대학교입니다. 시카고 내에는 대도시지만 공립대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제 여기가 거의 유일한 4년제의 종합 주립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도시에 일단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운타운도 뭐 전철로 두세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카고 대도시의 어떤 환경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이고요. 여기 약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약대가 유명한 이유가
약대 예비 과정도 뭐 물론 잘 돼 있지만 약대 본 과정 자체가 학비가 굉장히 싸요. 오히려 이제 그 학부 과정보다 본 과정 학비가 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독특한 그런 학교인데 약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프리팜 과정으로 많이 가고요. 그 외에도 여기가 건축, 원래 시카고 자체가 건축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실험적으로 건축하면서 시카고 자체가 원래 건축학으로 유명한데, 물론 이제 시카고 대학교가 훨씬 더 유명하긴 한데,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도 건축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이고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경영학, 뭐 대도시 때문에 당연하겠죠. 경영학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쪽 발달된 학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100위권 이내의 대학교 중에서 약간 지원이 용이한 곳들. 이제 보통 합격서는 이제 약간 상위 랭킹의 학교들의 합격서는 GPA를 기준으로 할 때 3.0에서 3.5 사이. 커네티컷 같은 경우도 약간 캠퍼스가 이제 메인 스토어스 캠퍼스가 있고 이제 다른 캠퍼스가 있는데, 다른 캠퍼스는 뭐 3.0, 3.1도 이제 뭐 충분히 합격이 나올 수 있는 캠퍼스고요. 메인 스토어스 캠퍼스 저기엔 이제 합격선이 3.5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3.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불합격이냐, 이건 아니다. 이건 얘들은 굉장히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밑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GPA가 3.0 정도면 충분히 합격의 어떤 가능성이 크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 없습니다. 보장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신이 뭐 어느 정도 괜찮고 내가 토플 점수 딸 수 있고 하면 충분히 미국 100위권 이내 대학교에 SAT나 뭐 어떤 복잡한 과정 없이 좀 심플하게 조금 늦게까지도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할 때, 아까도 이제 중간중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안 했으면 이제 뭐 상관없습니다. 성적증명서만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9학년 성적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준비하실 때는 중학교 성적표, 고등학교 성적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플 있으시면 준비하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내도 괜찮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까지 토플 점수 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경우는 토플 말고 듀오링고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에세이는 필요로 하는 대학교들도 꽤 있지만 필요 없는 대학교도 많습니다. 이 정도 선이 거의 지원 이제 필수 서류들이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이라든가 SAT 성적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SAT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레주메라든가 아니면 어떤 액티비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수 서류는 다 아닙니다. 다 부가 서류인데 보통은 이제 에세이에 녹여서 내는 경우가 많고 아예 필요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심플하게 미국 대학교 순위 100위권 이내의 대학교에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이런 대학교를 안전빵으로 좀 두고 좀 상위 랭킹의 학교, 뭐 예를 들어 이제 50위에서 뭐 70위권, 뭐 약간 더 위에까지 내가 지원하신다, 그러면 섞어서 지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여름방학 시작됩니다. 여름방학 시작되면 그 준비가 바로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자, 미국 대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아빠였습니다.